승자 효과를 느끼려면 내가 잘한 판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자 효과를 느끼는 거야. 나 잘해가지고 뿌듯해. 나 캐리해서 이겼어. 뿌듯해. 나 캐리하고 있어. 뿌듯하기 직전. 저 정글 차이로 안 해요. 님 왜요? 갱도 갔잖아요. 갱홍 잘했는데 못 따가지고 니가 킬 먹어가지고 망함. 라인 안 밀어주고 가서 못함. 정글 탓하셈. 졌어. 어떻게 내가 승자 효과를 누리냐고. 친구 5명 모아서 하면 되지 않나요? 저 새끼 또 도태남들 건드리네 저 새끼. 야, 친구 5명을 못 모은 애가 대부분이야. 이래서 이 정상적인 생활하는 새끼들이랑은 대화를 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주제는 외로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즐겨보고 있는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는 채널에서 본 영상들을 참조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장동선 박사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뇌과학 쪽으로 유튜브에서 가장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 영상을 근거로 했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과하게 덤비지 말라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외로움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셨고, 이제 거기에다가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로움이 일단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로움은 의미 있는 관계가 결여된 사람들이 보통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많이 쌓고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많은데 그 중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가장인데 가족들이 있는데 집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우리 아버지들 얘기 많이 들어봤죠. 혹은 뭐 회사에도 다니고 회식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사람들한테 치여서 살아. 근데 일요일에 자고 일어나서 뭐 밥 먹으려고 차려볼까 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안이 공허해. 이럴 때 갑자기 외로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주 6일을 사람들 사이에 치여 있지만 일요일에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독은 외로움하고 좀 다릅니다. 고독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걸 고독이라고 한답니다. 이경영 아저씨가 내부자들에서 모텔에 끌려갔어요, 지발로 갔어요? 지발로 갔죠. 그러니까 고독하구만이 맞아요. 졸라 고독하구만. 그리고 외로움과 또 비슷한 감정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있답니다. 사회적 고립은 뭐 너무 뻔하지만, 이 사회에서 내가 명확한 내 위치가 없을 때, 내가 1인분을 하고 있지 못할 때, 뭐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현대인들의 불행과 현대인들이 건강을 해치는 것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날먹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 흑자 명화의 연장선인 거예요. 이게 흑자 명화, 흑자 과학, 흑자 애니, 흑자 책, 뭐 다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 날먹이야. 남이 맛있게 차려서 남들이 맛있게 먹은 거, 그 먹다 남은 음식들을 제가 고이 싸와서 새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한테 내놓는 게 이 흑자 머시기 시리즈인 거예요.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맛있으면 됐지. 이런 외로움이 우리의 건강, 특히나 중독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거랑 같은 악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담배도 15개 피는데요. 그럼 넌 30개 핀 거지, 새끼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외로움 많이 타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태우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진짜 20, 30개비를 피우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PSTS라는 게 있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저도 그냥 앞으로 PSTS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눈치입니다. 눈치. 넌 X발 눈치가 없냐 할 때 눈치. 메타인지하고 눈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께서 예시로 드신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갑자기 볼펜을 이렇게 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PSTS가 활성화가 된대요. 상대가 어떤 언행을 하면 PSTS가 활성화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현대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뭐 옛날 사람들도 꽤 중요했겠지만. 그래서 상대가 펜을 꺼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뭘 쓰려나 보다. 뭐 메모 여기다 쓸래 하면서 메모지를 준다든지, 뭐 냅킨을 준다든지, 뭐 적을 거 있어 물어본다든지, 이런 리액션을 할 거 아니야. 근데 PSTS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 망가진 사람들은 상대가 볼펜을 들면 저 새끼가 볼펜으로 뭐 하려는 거지? 모른대요. 볼펜을 꺼냈는데 뭐야, 저 새끼
볼펜으로 다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TV 뉴스 같은 데에서 보던 그 조현병 같은 거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원인이 외로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외로움이 요즘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아픔, 정신적인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요즘 이제 뇌과학계의 이제 하나의 뭐 트렌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STS 활성화가 안 된, 사회성이 떨어지고 맹랑맹이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넌시눈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고 혼자 있게 되고 더 외로워지고 PSTS 더 망가지고 더 넌시눈 되고, 혹시 사람 만나면 더 분위기 개집착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서워지고, 그래서 더 혼자 있게 되고 더 외로워지고, 계속 무한 사이클이야. 악순환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이 인간의 방어 기제 때문이겠지만 상대의 언행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아까 볼펜의 예처럼 일반적으로 상대가 볼펜을 꺼내면 무언가 적을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저 볼펜으로 나를 공격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회성이 점점 더 나빠지고 관계를 피하고 더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악순환.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그럼 외로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봐야겠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내수용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내수용 감각. 그냥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인지하려고 하는 게 내수용 감각 이제 활성화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는 맥박색이었습니다. 굉장히 별거 아니죠. 맥박을 재보라고 해요. 본인의 맥박을 이렇게 손 대면은 맥박 느껴지잖아요. 여기 맥박을 느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아, 내 맥박이 1분 동안 몇 번 뛰는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뛰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PSTS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수용 감각을 활성시키다 보면은 공감 능력이 올라간대요. 이게 제가 지금 달리기 찾아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 달리기 대신 뭐 걷기로 하셔도 되고, 빨리 걷기로 하셔도 되고, 뭐 등산으로 하셔도 되고, 유산소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내 맥박이 느껴지거든. 그리고 풍경이 보이고 바람의 냄새도 맡게 되고, 막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작용들이 이 내수용 감각 활성화를 도와주면서 공감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올라가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떤 언행을 했을 때 PSTS 활성화가 제대로 돼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리액션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관계를 쌓기가 원활해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다 보면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고 자꾸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공감 능력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심지어 스스로에 대한 공감 능력도 어마무시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예시로 들어주시는 게 바로 미래의 나를 돌보지 않는다입니다. 나 이거 좀 무섭더라, 솔직히 보면서. 미래의 나를 돌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외로움으로 시작된 이 안 좋은 사이클링에 들어간 사람은 미래의 나를 돌보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번 돈 그냥 다 써버려. 나 빚 내버려. 나 막 카드 긁어버려. 사채 써버려. 이거 갚아야 하는 미래의 나? 알바노 씨발. 이렇게 돼버린대요. 존나 무섭더라고, 이거 보면서. 내가 요즘에 그냥 유튜브에서 이걸 많이 봐서 부익남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축이란 걸 1도 안 한다. 아예 저축을 왜 함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축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쓰는 게 아니라 저축 그런 걸 왜 해? 이러면서 그냥 쓴대요. 빚도 많이 내고. 내가 이거 유튜브로 본 거니까 100% 믿을 수는 없어서 주변에 어린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 모두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요즘 애들 저축 안 하는 거 맞고, 특히 여자애들은 저축을 아예 안 한대요. 그리고 빚을 굉장히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알바 같은 거 해서 그 돈을 다 쓰는 걸 넘어서서 먼저 쓰고 알바해서 갚는 게 더 일반적인 소비 패턴인 애들이 많대. 특히 여자들이.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세대 갈라치기를 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저축을 안 해. 요즘 젊은 것들은 빚 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 때는. 이러면 이제 이 메타인지가 딸피신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런 사회 현상을 한 개개인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이거는 사회
사회 현상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개인이 혼자서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켰거나 뭐 범법을 저질렀어. 그럼 그 새끼 혼자서 책임을 져야지. 그 새끼가 뭐 감옥을 가든 물어주든 해야지. 근데 사회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한 개개인한테 책임을 물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한번 감싸 쥐어 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졸딱새인 저도 머리를 하나 맞대 드리는 거고. 요즘 친구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구나. 그래서 공감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구나.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나? 미래의 나조차도 공감을 하거나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축은커녕 빚을 내서 지금의 내가 쾌락을 얻으려고 한다. 좀 솔직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영상 보면서. 그래서 미국에선 현재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해서 만 14세까지 SNS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만 13세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법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저 이거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개풍신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남녀 갈등이나 뭐 출산율 막 이런 것들을 해결한답시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이링, 성인 사이트 금지였죠. 외국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놀러 와서 놀라는 거. 그 성인 사이트가 들어가지질 않아. 와이닝 떠. 이런 신 같은 짓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플로리다주처럼 뭐 만 14세까지 SNS 계정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SNS를 볼 수 없게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초등학생 때까지는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확실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신 같은 짓만 하고 있죠. 커리킹, 내가 제일 무섭다고 느낀 게 한국은 경제 공부를 의무 교육기관에서 잘 안 시킴.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교육이라 보는데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건지 뭔지 싶음.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뭐 요즘 교육을 제가 모르니까 혹시 요즘에 하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 학교 다닐 때 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못 배웠어요. 적금이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은행 가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관공서에 가서 내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어떻게 떼는지,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알려줘. 아니 오히려 그런 거야말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 왜냐면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교육이잖아. 국민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면 너무 좋잖아. 안 알려줘. 주택청약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주택청약 통장 같은 거는 어릴 때 만들어 놓을수록 유리하잖아. 그런 거를 20살 되자마자 바로 만들 수 있게, 혹은 뭐 보험에 대해서 보험 용어 같은 거 좀 알려주고, 보험 뭐 이거는 뭐 네가 다쳤을 때 무조건 주는 거고 요거는 뭐 부분적으로만 주는 거고, 이런 보험 용어 같은 걸 알려준다든지 이런 사람이 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도 학교에서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 내가 방금 말한 것들 다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딱 1시간씩만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면은 고등학생 기간 동안 충분히 배우고도 남죠. 일주일에 딱 1시간만 하면.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 경제 파트 있습니다. 이제 생겼나 보네요. 우리 때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거랑 추가해서 제가 본 영상이 요게 조금 더 중요한데, 교양일을 부탁해. 역시 장동선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수업 같은 걸 해주셨고, 일단 제목은 2030 뇌가 달라지고 있다. 앞서 봤던 영상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외로움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스리슬쩍 알려줬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2030의 뇌가, 현대인들이 어떻게 뇌가 달라지고 있는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그 도파민 수용체 시스템이 뭐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대요. 이름이 다 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 저는 이런 걸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 했고 맥락만 기억해요. 그 중에 이제 2가지가 좀 중요한데, 한 가지는 우리가 쇼츠 같은 걸 볼 때 도파민이 샘솟는 그것의 문제는 뭐냐? 도파민이 쉽게 나온다. 이 도파민은 수용체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럼 이것과 정반대인 도파민 수용 시스템이 하나 있었죠. 그거는 이제 뭐 전두엽 위에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거를 쟁취해냈을 때 나오는 도파민. 그 도파민은 심지어 수용체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도파민 수용체는 줄어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I'm gonna do this all day야.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운동선수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 형, 그럼 BHC 치킨은 뭐야? 단기적인 도파민이지. 그 나중에 되면 3마리 4마리 먹어야 돼. 그래서 미래의 자신에게조차도 공감을 못 해버린다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 저축을 안 해, 펑펑 써, 혹은 이
들은 뭐 결혼을 안 해, 애를 안 낳아, 가정을 안 이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 흑사병 때보다 출산율이 낮다고 하죠. 지금 0.7은 회복을 했습니다. 0.68까지 단기적으로 0.68까지 떨어졌는데 얼마 전에 0.7이 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보다 우리가 살기 힘드냐? 아니죠. 우리가 뭐 유럽의 흑사병 때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무슨 뭐 어떤 큰 일이 있었던 때 무슨 뭐 전쟁통 이럴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굶어 죽는 거 아니고 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고 전쟁 없고 살만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뇌는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뇌가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내 뇌가. 내 생각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결혼해야지 이게 말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뇌가 지금 질병 사태보다 전쟁통보다 아이를 낳기에 더 안 좋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뇌끼가 느끼는 대로 우리는 그냥 살 뿐인 거야. 이걸 가지고 요즘 젊은 것들은 책임감이 없네, 집비 몰라서 결혼을 안 하네, 애를 안 낳네, 우리 때는 다 낳고 키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솔직히. 그럼 우리 뇌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지랄이 나고 있냐? 질병통, 전쟁통보다도 더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일구고 사는 게 불리하다고 느끼게 되어버렸냐?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스스로들 도태됐다, 실패했다 라고 느끼고 그래서 외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뭐 요즘이 살기 좋다, 야 옛날에는 밥 굶어도 애기 낳고 다 살았다, 야 낳아놓으면 알아서 잘 큰다 이렇게 아무리 백날 천날 얘기를 해봐야 이 뇌가 주인님 넌 도태됐어. 주인아 너 실패자야. 그리고 나 지금 존나 외롭다 라마 쇼츠나 켜봐라 이 지랄을 하고 있어. 뇌가 그걸 이겨내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새끼 있으면 나와봐. 그 새끼한테 내가 한 달 동안 여성 호르몬 맞춰볼게. 그리고 나서도 그 새끼가 똑같은 어그레시브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한 달 전과 똑같은 공격성을 가지고 한 달 전과 똑같은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달콤한 거 먹으면서 그냥 넷플릭스 보자 이 지랄할지 내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호르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자분들한테 남성 호르몬 한 달만 맞춰도 막 어떤 분들은 수염 이제 막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팬티 불룩해지는 분들도 계시고 막 목소리 굵어지고. 우리나라 여자 보디빌더들 목소리 다 똑같은 거 알죠? 우리는 호르몬을 이기기 존나게 어려워요. 엊그제 그 조준도 나와서 남성 호르몬 8이라 그러죠. 김종국 아저씨도 8점대였죠. 마선우 아저씨 그 아저씨도 8점대라 그랬나? 뭐 아무튼 애지간한 사람들 남성 호르몬 다 존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보면서 또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뭐 하버드 대학교 머시기에서 뭐 연구를 했대요. 우리의 뇌가 과거를 기억할 때랑 미래를 그릴 때 뇌 활동이 똑같답니다. 읍스. 다를 것 같잖아요. 과거를 회상할 때는 기억을 끄집어낼 것 같고 미래를 그릴 때는 우리가 상상력을 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뇌 활동이 다를 것 같잖아. 과거 기억 떠올릴 때랑 미래 그릴 때랑 뇌 활동이 완벽하게 같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미래를 그릴 때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고 해도 그건 완전하게 새로운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자들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뇌가 학창 시절부터 젊은 시절까지 만약에 도태됐다고 느끼고 실패했다고 느끼고 외롭다고 느낀다면 미래를 그릴 때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있죠. 저는 지금은 돈벌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뭐 자산이 많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으면 아마 기르는데 꽤 환경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보다 아이를 돌봐주는데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성향상 아이를 그렇게 잘 못 기를 것 같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기를 것 같고, 그리고 제 아내도 뭐 저보다 8살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노사는 아니고 아이를 낳기에 지금 적절한 시기죠. 지금 딱 가지면 딱 좋긴 해요. 하지만 저의 두려움 때문에 안 갖고 있죠. 왜냐면 내가 미래의 아이를 기를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하게 많아. 그 걱정의 기반은 저의 어린 시절, 저의 청년 시절의 과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야 의지로 이겨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운명이라는 건 존재하는 것임. 운명이 뭔지부터 일단 1분 과학식으로 한번 받아쳐 봤습니다. 1분 과학이랑 할 때 대체로 재밌지만 10% 정도 지치는 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해도 질문한 것에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꿈이 뭐예요? 꿈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목표가 뭐예요? 목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무조건 이것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 운명에 대해서 물어봐도 운명이란 존재할까요? 일단 운명이 뭔지 우리 둘이 확실히 정의를 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조이고 댄스 한번 봅시다. 조이고 댄스 해가지고 장관상 받으셨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을 위해서 조이고 댄스를 만드셔가지고 장관상을 받았는데 This is Korea.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높으신 분들 욕을 하는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적당하면은 나도 뭐 얘기를 하겠지. 아 이래야 할 거 아니오.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쪼이고 댄스로 장관상을 받는 나라에서 이 씨발 뇌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당장 주라우. 쪼임이 부족해서 임신이 안 되겠냐고. 극딜 했는데 2달 뒤에 장관상 받음 그걸로. This is Korea.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때 떠올리는 과거가 심지어 실제로 본인이 겪은 불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게 이제 요즘 세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얘기의 결과를 봅시다. 요즘 젊은이 디폴트, 도태, 실패, 외로움 요 3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폴트 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를 그릴 때 과거를 기반으로 그리게 된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래도 도태, 실패, 외로움이 기반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 그 과거의 기억이 심지어 자기 것도 아니야. 매체로 본 것. 매체를 통해서 본 실패, 매체를 통해서 본 도태, 매체를 통해서 본 사건, 사고들을 기반으로 심지어 미래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매체는 갈라치기가 점령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요즘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쌓지 않고 집에서 TV를 보든 OTT를 보든 SNS를 보든 커뮤니티를 하든 그런 걸 하는 와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결혼했는데 숏된 여자, 결혼했는데 퐁퐁 설거지 당한 남자, 아기를 낳았는데 친자가 아니야, 남편이 뭐 바람펴 때려, 시댁살이해, 뭐 차례 제사 지내는데 스트레스 나 받는 얘기해, 애기 낳는데 이상한 금쪽이 나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매체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직접 겪지도 않은 개 쇼 같은 기억들만 머릿속에 가득 찬 채로 이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그리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임신하고 어떻게 애기를 낳아서 키우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돼.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개개인의 문제로 요즘 애들이 애기를 안 낳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진짜 개 무식한 소리예요. 이건 진짜로. 특히 안 쪼여가지고 임신 안 하는 것처럼 체조 처만들고 있고 이런 건 진짜 너무 무식한 거야 진짜. 미스라진 한강뷰 아파트에서 사는데 변기통 앉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함. 저 그거 보면서도 사실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연예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어려움을, 힘듦을 자기도 겪는 것처럼 TV에 나와. 근데 아파트가 막 수십억짜리야. 한강뷰야. 막 보이는 가전 가구들 다 최상 타치들이야. 근데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여러분이랑 같은 사람이요 막 이러는 게 나 너무 좀 별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은 여기서 뭐가 더 버리냐면 어쨌든 현재는 일단 옷가네가 좀 있으면은 결혼할 만하다가 지금 기본이지 않습니까? 디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물론 남녀가 좀 다르긴 합니다. 여자는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 남자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돈 문제가 1순위긴 해요. 요즘 사람들 결혼해서. 그러면 나는 돈만 있으면 결혼하고 애기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스라진 부부 같은 사례들이 TV에 또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도 결혼하면 불행하구나 라는 게 또 학습이 되고 돈 많아도 결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휘둘리는 게 누구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자입니다. 이건 남녀 차별적인 얘기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 요거는 뭐 저도 여러 영상을 뭐 봤고 한데 여자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훨씬 더. 우리 인류의 기원을 보면은 남자들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동굴에서 기다렸잖아요. 남자들은 능력이 중요했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중요했고 사냥을 할 때 앞에서 미끼 역할 하는 애, 뭐 쫓아가는 애, 뭐 발자국 발견하는 애, 뭐 등등등 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지시를 따라서 목표를 수행해냈죠. 신체 능력도 중요했고 그때 여자들은 아기를 돌보면서 동굴에서 많이 모여 있었어.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먹을 것도 나누고 뭐 일도 하고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무리에서
이렇게 소속되지 못하고 도태돼 버리면, 이 무리에서 맨당하면 나는 죽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본능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내가 이 무리에서 도태되면 안 된다, 여기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게 본능적으로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SNS 같은 걸 보고 훨씬 더 상실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SNS를 많이 보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도 그런 사람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나 제 주변 사람을 보면 뭐 SNS를 조금씩이라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막 포르쉐를 샀어. 와, 씨발, 포르쉐 샀네, 존나 부럽다, 이거 얼마짜리 돼? 2억 9천? 와, 나 언제 이런 건 타보냐,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자야? 넘기다가 내 친구가 샤넬백 샀어, 에르메스 백 샀어, 2천만 원짜리. 뭐야? 얘 이거 산 거야 설마? 카톡: 야 미진아, 혜정이 지금 에르메스 백 그거 올라온 거 그거 산 거야 진짜? 오, 아씨, 남자친구가 사줬나 봐. 진짜? 알았어. 여보세요? 응, 아니야. 아, 기분 안 좋지 않아. 아니. 아, 오늘 만나기로 했지. 기분 안 좋지 않다고. 아, 나 원래 목소리 이래. 왜 시비 거는데. 아, 몰라, 그냥 오늘 만나지 마. 아,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이러진 않잖아. 뭐 이런 새끼는 있겠지. 근데 남자가 만약에 똑같이 한다 생각해봐. 남자가 SNS로 송기훈이 3억 2천짜리 포르쉐를 샀어? 야, 웅서야, 송기훈 포르쉐 뭐냐? 산 거냐? 그 새끼 샀다던데. 아니야, 기분 뭐 괜찮아. 아니야. 그래. 오빠 왜 뭐 기분, 뭐 자꾸 기분 물어봐. 네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진다, 야. 아, 진짜. 밥값 얼마 나왔냐? 6만 원? 내가 뭐 밥값이 아깝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이걸 다 모았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냥 그러네. 아까운 거 아니라니까. 이지랄 한다고 생각해봐. 존나 개 패고 싶지 않냐? 물론 이제 모든 여자가 이러진 않아요. 많은 여자가 이러지도 않습니다. 소수의 여자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가 아닌 꽤 많은 분들은 실제로 SNS를 보면서 내가 도태됐다고 느끼고 내가 뒤처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게 중요하니까 어디 맛집이라고 뜨면 나도 가야 되고, 어디 명소라고 뜨면 나도 가야 되고, 남자분들이 비교적 맛집이나 유행하는 음식이나 유행하는 여행지에 유행에 맞춰서 가지 못해도 내가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가성비충이 굉장히 많죠. 뭐 요즘에 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이었잖아요. 여자들이 야, 두바이 초콜릿 너 먹었어? 그게 뭔데? 냄새나. 뭐야 너. 딸피 냄새나. 두바이 초콜릿 지금 존나 유행하잖아, 미친년아. 진짜 그거 뭐 맛있어? 존나 맛있지. 일단 먹어봐. 야, 일단 구하기 힘드니까 내가 일단 구해올게. 너네들 10,000원씩 내. 이런다면 남자들이야? 야,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냐? 그게 뭔데, 미친 새끼야. 야, 그 요즘에 유행하는 초콜릿인데. 초콜릿? 이 씨발 새끼야, 지금 이 새끼 게이 됐나? 야, 다시 확인해봐. 얼만데 그거? 이거 10,000원. 초콜릿 한 덩어리 10,000원이라고? 이런 개 씨 10,000원이면 뜨뜻한 국밥을 이자를 할 거란 말이지, 남자들은. 그니까 덜 불행한 거야. 나는 ABC가 제일 맛있음. 그렇지? 자기 취향도 있고. 이러니까 남자가 덜 불행한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요즘에 보통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누가 탓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능하고 너무 소름 끼치게 딱 맞지 않아? 여자들이 SNS를 보고 본인이 갖지 못한 거, 해보지 못한 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태됐다고 느끼면서 불행하다면,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기보다는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뭐라고 하는 애 때문에 불행해지죠. 그러면 내가 무능력해 보이니까. 능력에 긁히는. 여자는 도태에 긁히고 남자는 무능력에 긁히는 거죠. 근데 진짜 공감이 안 된다, 주변에 저런 여자들 없는데. 저도 제 주변엔 없습니다. TV에만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죠.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그 과거의 기억이 자기 것도 아니고 매체로 본 거라는 거죠. 이러니까 제가 높으신 분들과 함께 TV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남성 호르몬이 매년 1%씩 줄어들고 있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이건 실제로 매우 많은 집단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남자들의 남성 호르몬이 1%씩 계속 줄어든대요. 1년마다. 10년 이상 지금 그러고 있대요. 왜 이렇게 됐을지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고, 뭐 당연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 우리가 바뀌면서 비만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살이 찌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스트레스의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장동선 박사가 한 가지 더 꼽는 게 뭐냐면 승자 효과.
뭐 동물의 세계, 특히 침팬치, 오랑우탄, 뭐 이런 애들, 고릴라 이런 애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싸움을 해서 이겨가는 수컷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점점 올라간대요. 이게 승자 효과라고 해요. 계속 이기면 강호동도 막 명언 옛날에 많이 얘기할 때 강호동 형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기는 습관 막 이러면서 승자 효과라고 실제로 있는 건데 이기면 이길수록 실제로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야. 남성적으로. 그럼 요즘 친구들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합니까?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안 하죠. 애초에 싸움 자체를 안 하고 간접적인 패배만 경험하죠. 직접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 나갔거든. 놀이터 나가서 뭐 무슨 게임을 해서 내가 이기는 그런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오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놀이터 나가보면은 이걸 애들한테 시켜도 되나 싶은 막 정글짐이라든지 뭐 하늘 사다리라든지 이런 위험한 놀이기구들이 있었어.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 뛰어내릴 때마다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거야. 야, 너 저기 사단에서 못 뛰지? 뛸 수 있어. 뛰어봐. 나 무서운데? 못 뛰면 조롱당하겠지? 에잇! 남성 호르몬이 상승하였습니다. 이게 옛날에 8, 90년대까지는 됐다고. 근데 요즘에는 위험한 놀이기구 싹 치웠어. 도전 자체가 없어. 그리고 간접적으로 패배만 경험해. SNS 켰어? 나 벤치 60 들어? SNS 키면 개나 소나 다 100은 들어. 한 140, 160 돼야지 세다 소리 듣고 괴물들이 200씩 들고 간접적인 패배만 계속해. 그러니까 이 승자 효과랑 마찬가지로 패자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지다 보면 주눅이 들어 사람이. 계속 자신감이 결여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역시 롤이 질병 게임인 이유가 뭐냐? 롤이 질병 게임인 이유가 뭐예요? 롤은 5대5로 싸우고 사람 5이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개씹 트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5대5로 싸울 때 개씹 트롤이 2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롤을 해서 기본적으로 다들 승률 50%가 나오게 세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승리 경험 한 번, 패배 경험 한 번 정도면 사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좋은 거야. 근데 롤은 왜 패배를 배우게 하냐? 왜 질병 게임이 되냐? 내가 잘한 판은 지고 상대편에 트롤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야. 나의 실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 승부가. 이런 경험을 계속 하니까 롤이 질병 게임인 거고 승리를 통한 승자 효과를 느낄 수가 없어, 롤로는. 승자 효과를 느끼려면 내가 잘한 판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자 효과를 느끼는 거야. 나 잘해가지고 뿌듯해. 나 캐리해서 이겼어. 뿌듯해. 나 캐리하고 있어. 뿌듯하기 직전 저 정글 차이로 안 해요. 님 왜요? 갱도 갔잖아요. 갱홍 잘했는데 못 따가지고 니가 킬 먹어가지고 망함. 라인 안 밀어주고 가서 못함. 정글 탓하셈. 졌어. 어떻게 내가 승자 효과를 누리냐고. 친구 5명 모아서 하면 되지 않나요? 저 새끼 또 도태남들 건드리네, 저 새끼. 야, 친구 5명을 못 모은 애가 대부분이야. 이래서 이 정상적인 생활하는 새끼들이랑은 대화를 하면 안 된다니까. 친구 5명을 못 모으지, 새끼야. 야, 롤 10연승보다 어려운 게 친구 5명 모으는 거야, 요즘 애들한테. 외롭다고.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자분들이 SNS를 보면서 나보다 잘 나가는 다른 여자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도태감을 느끼면서 불행해지고 남자들은 그런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무능력함, 그리고 승자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패배만 느끼면서 불행해져서 남녀 모두 외로워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한번 우리 인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본 게 또 있더라고요. 인류는 아주 옛날에 문명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했던 시절부터도 다른 영장류들보다 출산 주기가 빨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릴라나 침팬치나 오랑우탄이 새끼 한 마리를 낳고 나서 한 4, 5년쯤 지나야 다음 새끼를 갖는데요. 근데 인간들은 지금 이제 현대사회가 되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출산율이 다 박살이 났지만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연년생이 허다해. 2살 터울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한 해 걸러 애를 낳아. 애도 막 5명, 6명씩 낳는 일이 흔했죠, 옛날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전투력이 확연히 떨어지잖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잖아. 거기에다가 인간은 머리가 커가지고 뇌가 발달하는 시간 동안 계속 학습을 시켜줘야 돼서 품 안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 시간도 훨씬 길단 말이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장류들에 비해서 왜 출산 주기가 빨랐냐? 같이 키우기 때문이다. 같이 키우니까 출산 주기가 빨랐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컷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냥하러 나가면은 암컷들이 동굴 같은 데를 지키고 있었잖아. 그때 여자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 육아를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팩트로 보면, 사실로 보면, 수치로만 보면은 고릴라, 침팬치, 오랑우탄보다 아이를 성인까지 생존시키는 확률이 더 떨어졌어. 더 낮아.
근데 우리 뇌는 더 안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치보다 중요한 게 이 뇌새끼의 판단인 거예요. 실제 수치적으로 야, 너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보다 네 애를 성인까지 키워낼 확률이 떨어져. 그런데도 나을 거야? 팩트로만 보면은 확률이 더 낮지만 알바노 지금 우리 여자들 15명이 모여가지고 아이들 40명을 케어하고 있어.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해보자. 이럴 때는 긍정적인 회로만 계속 돌아가면서 애를 더 낳는다는 거예요. 이 뇌 가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현대인들이 먹을 게 풍족해지고 잠잘 곳이 있고 등 따숩게 잘 수 있고 여름에 에어컨도 킬 수 있고 굉장히 생활하기에 좋아진 것 같은데도 왜 애를 안 낳지라고 말을 해봤자 우리 뇌는 실제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수치가 중요하니까 비교 우위에 서지 못하고 비교 열 위에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애를 안 낳고 외로워지고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뇌 과학자들이 요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출산율 주제임 슈카도 쿨돌았던데. 슈카님 거 한번 봐야겠다. 같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신뢰가 쌓이고 안정감이 느껴지고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죠.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렇다는 거는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가는 거니까 이 뇌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먹을 게 부족해도 뭐 맹수의 공격을 당해도 뭐 병이 돌아도 지금보다 애를 더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런 특징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영장류들은 어미가 자기 갓난 새끼를 절대로 남한테 주지 않아요. 자기 가족한테도 잘 주지 않는데요. 아빠한테 존나 안 줍니다. 여러분도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한두 번 보셨을 텐데 일단 영장류 수컷들이 솔직히 그렇게 부성애가 높지도 않고요. 부성애가 높다긴커녕 새끼 죽이는 일도 허다하다 보니까 어미들이 새끼를 인간보다 훨씬 더 제품에 둡니다. 등에 계속 매달고 다니고 계속 손에 안고 다니고 나무를 탈 때든 땅에 기어갈 때든 밥 먹을 때도 절대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있어. 절대 안 놔. 못 믿어. 남을 절대 믿지 않아. 왜냐면 나 이외의 모든 새끼들이 내 애를 해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내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죠?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인간은 지나가다가 애기 보면 아우 귀엽다. 애기 몇 살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애기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아우 그럼요. 아우 너무 귀엽다. 우리 집은 딸 둘밖에 없어서 애 아들 너무 갖고 싶다. 이런 게 인간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존나 옛날에 인간은 공동 육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본능이 남아있어서 남의 애기를 봐도 예쁘게 보여. 그리고 내 애를 누군가가 쳐다보면 예뻐한다, 귀여워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근데 이것조차도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죠. 요즘에 자기 애 남이 만지게 합니까? 못 만지게 하죠. 몇 년 전에 진짜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막 그런 뉴스들 한 10년쯤 전이겠네요. 어떤 할아버지가 막 2살, 3살 여자 애기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안아줬는데 막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 애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볼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우리 애 얼굴 왜 만지냐면서 막 경찰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막 나왔었어.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이 유명해지니까 어르신들이 애기를 안 만져요. 이제 머리 절대 안 쓰다듬죠. 얼굴 절대 안 만지죠. 안아봐도 돼요.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냥 뭐 얘기 정도. 아우 애기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게 왜 그런다고요? 앞서 말했잖아요. 외로움. 현대인들은 지금 외롭기 때문에 상대의 제스처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상대가 굉장히 호의로 아이가 예쁘네요. 아이가 너무 귀엽네요. 라고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애기 만지지 마세요. 애기 얼굴 왜 만져요? 공격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내 아이를 기르기에 적절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뇌가.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풍부하다,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다, 안락하게 잘 수 있다 등등등 막 이렇게 복지가 좋다, 안전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뇌가 아이를 기르기에 적절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애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뇌가 이렇게 변해버렸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항상 정말 옛날부터 변치 않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의 높으신 양반들 해결을 해주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거를 잘 못하고 있고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못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럴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도 역시 어느 꼰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멍청해서 정치를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저 역시 이제 멍청이가 되는 거고 쇼츠를 하나 봤어요.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다루었던 방법.
1800년대 미국 노예제가 성행하던 시절에 노예들이 주인을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음. 폭력이 무서워도 노예로 사는 게 더 싫었던 거. 그러니까 범죄자가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예로 사는 것보다. 이때 윌리 린치라는 백인 농장주가 노예를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노예 사이에 계층을 만드는 거였다. 밭일하는 노예, 집안일하는 노예, 사무 업무하는 노예 이런 식으로 계층을 만들고 밖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주고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밖에 일하는 노예들을 이렇게 깔보게끔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 결과 노예끼리 서로 견제하더니 폭동을 일으키거나 주인을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 현저히 적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과장 좀 보태자면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사는데 노력을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우리까지 안 타고 들어온다. 자, 봐봐요. 자,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좀 오너를 탓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라고 칩시다. 근데 회사가 실적이 계속 너무 안 좋아. 이러면 CEO가 갈아치워지지 않습니까? 어느 팀이 성적이 안 좋아. 보통 팀장이 날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가리가 날아간다고.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혼율, 출산율,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뭐 부동산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지금 좋지 않잖아요, 사실. 이러면 가리들이 날아가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다 하층민들만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결혼하고 애 왜 이렇게 안 낳아? 여자 문제야, 남자 문제야. 남녀가 이렇게 싸우게 만들잖아요. 부동산 얘기 나오면은 부자 문제야, 가난한 사람들 문제야, 서울 사는 사람들 문제야, 지방 사람들 문제야. 국민들만 싸우게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노예 다루던 거랑 똑같다니까요.